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 자료는요, 여러분이 매일 정말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서 그냥 몇 줄 외우고 넘어갔던 그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걸 하나의 거대한 아주 생생한 드라마처럼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평범한 자유, 도대체 어떻게 지켜진 걸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스마트폰으로 마음대로 검색하는 이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한테 통제당한다면요? 거리에 진짜 탱크가 굴러다니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 세상. 에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불과 40여 년 전 1980년 봄의 대한민국은 실제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 1980년 봄,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1979년에 길었던 유신체제가 막을 내렸잖아요. 다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진짜 민주주의가 오나보다 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정말 짧았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잡으면서 1980년 5월 17일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딱 내려버린 겁니다. 정치활동 다 금지되고 대학교에는 휴교령이 떨어졌죠. 자, 그럼 그 참혹했던 5월의 열흘, 그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이 휴교령에 항의하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공수부대가 이걸 공봉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치면서 항쟁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폭력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전체를 향했고요. 결국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하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이 쓰러지니까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무기고를 열어서 시민군을 만들었죠. 22일부터는 군인들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이른바 해방광주가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27일 새벽 탱크를 앞세운 군의 최후 진압으로 도청에 남아있던 시민군들이 희생되면서 이 10일간의 항쟁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기억해 볼까요? 바로 20만 명입니다. 무장한 정규군에 맞서서 거리에 나선 평범한 시민들의 수가 무려 20만 명이었어요. 진짜 엄청난 규모죠? 여기서 핵심은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혁명가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폭행에 분노해서 버스랑 택시를 몰고 나온 기사님들, 그리고 맞아요, 바로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들도 정말 많이 참여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데는 나이도 직업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5월 22일부터 며칠 동안 이어진 그 해방광주 기간, 이때 광주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도시가 완전히 고립됐고 군인도 경찰도 없었어요. 완벽한 치안 공백 상태.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 사례들 보면 상점 털리고 폭동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단 한 건의 약탈도 없었어요. 시민들 스스로 완벽하게 질서를 유지했고 부상자들 때문에 피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길게 줄을 서서 헌혈을 하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서로 나눴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엄청난 시민의식을 말 그대로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두 번째 장, 미국의 역할과 숨겨진 진실들입니다. 당시 전 세계 최강대국이자 한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던 미국은 이 광주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나중에 한국 현대사에서 엄청난 논란을 가져오는데요. 항쟁이 끝나고 한참 뒤인 1989년에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에 보낸 공식 답변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몰랐고 한국 내정에 간섭할 권한도 없었다. 그러니까 신군부의 잔혹한 진압은 자기들이랑 전혀 무관하다.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밀이 해제된 1980년 5월 22일자 백악관 고위정책협의회 문서를 보니까 세상에 질서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무력 사용을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미국이 한반도 안보라는 명분 아래 신군부의 진압에 무언의 그린라이트를 켜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폭로된 기밀문서 내용을 조금만 더 쪼개서 볼까요? 미국은 신군부가 시위 진압하려고 공수부대 움직이는 걸 사전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던 한미연합사령부가 24단 병력을 광주로 보내는 걸 승인까지 해줬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당시 한국에 있던 미국 관리들이 본국에 보고서를 보낼 때 이 민주화 운동을 단순히 지역 감정 때문에 일어난 폭동이나 소요 사태로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이면에 이렇게 차갑고 복잡한 국제정치의 논리가 얽혀 있었다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 장, 대미 인식의 대전환. 자, 방금 말씀드린 이 기밀 문서의 폭로, 이게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파를 던졌겠어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자 그대로 180도 뒤집힙니다.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무조건적인 우방, 피를 나눈 혈맹이었잖아요. 그런데 1980년 이후에는 미국이 학살을 방조했다는 미국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 내부에 스스로 싹튼 반미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광주항쟁이 우리나라의 사회운동과 이념지형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거죠. 이런 생각의 변화는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1980년대 내내 현실에서 아주 격렬한 행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굳게 믿었던 무조건적인 우방이라는 환상이 깨지니까 대학생들이랑 사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미투쟁이 시작된 거죠. 1981년 광주, 82년 부산, 그리고 85년 서울까지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르거나 점거하는 진짜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광주 학살 책임지고 사죄하라. 이 구호는 그 이후 한국의 민주화 집회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행기 정의의 실현입니다. 항쟁은 무력으로 진압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새로 시작된 거죠. 사회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갈 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을 이행기 정의라고 부르거든요. 그 살벌한 감시 속에서도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그리고 기념, 이른바 광주 5원칙을 세우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5가지 원칙은 나중에 대한민국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바로잡는 모든 과정에서 완벽한 나침반이자 청사진이 됩니다. 물론 법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1995년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책임자들을 그냥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진짜 어처구니 없죠? 하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5.18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마침내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과 반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합니다. 달고 있던 훈장도 싹 다 뺏겼고요. 총칼을 휘둘렀던 자들을 우리 시민들이 법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심판해낸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에서 이겼다고 모든 상처가 씻은 듯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 같은 핵심 사실들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희망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가해자의 후손들이 직접 광주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법적인 처벌을 넘어서 가해자 측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는 이걸 회복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가 드디어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치유의 단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 5번째 장, 한국 민주주의의 기폭제, 항쟁이 남긴 유산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이건 절대 단순한 슬픔의 역사, 패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가장 강력한 기폭제였어요. 1980년에 군합발에 짓밟혔던 그 열망이 80년대 내내 사람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거대한 화산으로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권리, 그 뿌리가 바로 광주에 있었던 거죠.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민중사상을 굳건하게 만들었고 나중에 남과 북이 평화롭게 만나야 한다는 통일운동의 철학적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가치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당당히 등재됐거든요. 유네스코는 광주의 이야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베트남 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엄청난 영감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립된 도시에서 벌어진 처절한 저항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기억하고 배우는 인권의 교과서가 된 거예요. 정말 가슴 벅차 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쭉 그려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18의 정신, 이건 그저 시험 잘 보려고 외워야 하는 과거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과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일까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 할 때 1980년 5월 광주의 그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엄청난 용기와 연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